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오늘 영상은 보시다시피 4800 베이스의 삼성 메모리예요. 4800 베이스 삼성 메모리인데 32기가 32기가짜리 두 개입니다. 32기가짜리 두 개요. CPU는 7800X3D를 썼고요.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B650M 어로스 마스터 AX 보드. 이 보드는 제가 기가바이트 코리아 쪽으로부터 테스트 하라고 제공받은 보드입니다. 리뷰 의무는 없어요. 그냥 이게 제가 쓰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거고요. 자, 메모리랑 CPU는 제가 산 거예요. CPU도 샀고요. 이제 구독자가 1000이 넘어서 이런 걸 잘 말해야 된다, 잘 언급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CPU랜다. 클럭이 6000 클럭으로 오버클럭을 했고요. 64GB지만 그래도 잘 들어가죠. 6000이면.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한 적 있지만 이 메인보드가 AMD 자체가 잠재 능력이 좋고요. 잠재 능력이라고 하면은 삼성 메모리도 그래도 들어보니까 6레이어 보드에서도 한 6천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16기가 두 개인 경우에 6천 하신 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32기가 두 개나 풀뱅크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얘는 레이어가 8장짜리라서 충분합니다. 6장짜리보다 원래 더 잘 들어가는 보드라 8장짜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전 삼성 메모리 5600짜리 기준으로 한 거에 중에 풀뱅크 한 거 있어요. 거기 제가 좀 설명했어요. 이 매번 영상마다 다 설명하기 좀 그래서 좀 생략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뭐 잘 챙겨 보시면은 주워 들을 건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 64기가 테스트를 했고요. MCLK와 UCLK 1대1로 맞췄고요. FCLK는 그냥 스위스팟이라고 하는 2000대로 놨습니다. 전압 1.43V인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000 클럭 부팅 달성을 좀 수월하기 위해서 6000에서 타이밍 조이는 거나 이런 거가 VSOC 1. 이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건 이따 얘기 드릴게요. 아무튼 전압을 조금 더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은 요렇게 했고, 이건 제가 이따 바이오스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TM5 앱솔루트 U 권장 주기로 돌렸는데 얘가 그래도 한 주기에 좀 길어요. 박스에 권장 주기가 3주기밖에 안 되지만 4시간 반을 돌았습니다. 보통 AMD 쪽은 TM5 정도면 잘 잡아요. 그리고 좀 이거 하시는 분들은 특정 램 타이밍을 좀 오래 돌려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제가 아마 예전에 4800 삼성 램으로도 오버클럭 한 적이 있긴 한데요. 16기가짜리, 16기가인가 8기가인가. 예전에 4800 베이스 오버클럭 한 적이 있지만 지금 조금 그게 구바이오스라서 제가 신바이오스에서 4800 16기가 메모리도 할 겁니다. 지금 구해놨어요. 16기가 메모리 두 개랑 풀뱅크랑 둘 다 할 거고 4개 구해놨습니다. 그렇게 근데 아마 그걸 왜 얘기하냐면 타이밍을 거의 비슷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같은 삼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랭크가 두 장짜리 양면 램인데 제가 5600대 풀뱅크 오버클럭 한 경험에 의하면 보통 요 타이밍 있잖아요. 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세 개 타이밍이 보통 세 개가 아니라 6개지. 이 6개 타이밍이 이제 풀뱅크나 혹은 양면 램이나 이런 쪽에서 좀 건드려줘야 되는 타이밍이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다. 지금 해보니까 뭐 이렇게 됐다. 일단
타이밍에 대한 설명이나 좀 어떻게 하시라는 좀 이런 부가적인 정보는 조금 이따 드리고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한번 끄고 여기 있나? 제가 포맷을 해가지고 이거 아닌가 보네. 완전하게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신규 버전 받으란 소린데 신규 버전에서 라이센스 등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해볼게요. 잠깐만. 그리고 이것도 좀 이상해. 좀 라이센스가 좀 이상해요. 하나 새로 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K 클리너 여기 있다. 한번 초기화하고 라이센스가 예전 버전 거를 계속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버전 받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덮어 썼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구동은 되는데 자꾸 뭔가 배너가 이상한 배너가 나와요. 네, 버전이 안 맞아서 지금 9버전이라서 이런 정보 잘못 나오고 있습니다. 클럭에 대한 정보가 하나 사야겠네. 최신 버전으로. 그리고 지금 CPU가 7800X3D거든요. 이게 CCD가 한 개짜리인데 CCD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짜리인 제품은 원래 젠3 때도 그랬어요. 리드랑 카피 값이 쓰기 값보다 좀 떨어집니다. 이거 CCD 두 개짜리로 하면 비슷하게 라이트랑 비슷하게 9만대 나올 거예요 아마. (62.3) 나쁘지 않아요. 제가 하이닉스 메모리를 했을 때가 60 정도 나왔고 삼성 5600 베이스 램으로 했을 때 65 정도 나왔거든요. 물론 여기서 더 조이려면은 지금 뭐 50대를 보려면은 지금 기가바이트 보드에는 좀 지원이 안 되는 기능들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GDM, PDM 이런 거 디세이블 하면 좀 더 레이턴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PDM은 지금 건드릴 수 있긴 한데 이거 건드리면 안정성이 확 떨어져가지고 글쎄요. PDM을 먼저 디세이블 하고 나서 램 오버클럭을 다시 잡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PDM만 꺼봤더니 안정성이 확 떨어져서 그때 이후로 그냥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레이턴시 최저값 보겠다고 똥꼬슛 막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분들이 못 따라하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안정적인 값 쓰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건드리지 마세요. 뭐 삼성램 쓰시는 분들은 뭐 극한 오버 하시는 분들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레이턴시 차이가 나긴 한데 한 요 정도면 양호하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62.3 나노세컨드 64기가 램으로 요 정도면 양호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시 시작. 자, 이제 바이오스에서 들어가 바이오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보통 풀뱅크나 아니면 양면 램 오버클럭은
두 개짜리 단면 램 두 개짜리보다 클럭이 더 안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AMD는 그걸 좀 깬 게 뭐냐면 어차피 클럭이 맥스 6400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하이닉스 램 써도. 근데 보드나 이런 램 수율은 모자르지 않아요. CPU 문제입니다. CPU. 그러다 보니 이 양면 램이나 풀뱅크 램 오버클럭이 조금 잘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제가 레이어를 8장짜리밖에 안 써봤어요. 6장짜리에서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AMD 특성 자체가 워낙에 양면 램이나 풀뱅크에 잘 들어가는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아직 안 해봤는데, 제가 6레어 보드가 있긴 한데 언제쯤 장착해볼지 기약이 없어요. 예. 아무튼 좀 이것도 8레어지만 20만 원대로 살 수 있거든요. 요새 에즈락 보드도 20만 원대. 지금 저 하나 주문해놨는데 에즈락 PG 라이트닝 보드가 특정 쇼핑몰에서 지금 엄청 싸게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하나 주문해놨어요. 그것도. 자, 보시면은 6000 클럭 60배수 넣었고요. 그 다음에 FCLK 2000 세팅했고, 그 다음에 UCLK, MCLK 같은 값으로 쓰겠다,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DDR 메모리 전압은 1.43으로 그냥 통일해 줬고요. 어차피 삼성 램이라서 1.43 정도 그냥 맥스값 넣고 쓰면 되고, 이 전압이 1.43V가 지금 저는 방열판 안 했고요. 방열판 안 했고, 그 다음에 스파클링만 좀 쏘고 있습니다. 팬 하나 얹어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거예요. 1.43V가 그렇게 DDR5가 고온에서 잘 견디긴 한데, DDR4보다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잘 견디긴 하는데, 또 AMD 쪽이 생각보다는 6000 클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온도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닙니다. 인텔에 비해서. 인텔은 막 7000 이러고 하면은 온도 엄청 높아지는데요. 자, VSOC랑 VDDIO 전압을 제가 1.4V, 1.3V로 인가를 했는데, 이게 6000 클럭을 세팅하다 보면은 뭔가 값이 엄청 안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이거를 한번 세팅해 줬더니 뭔가 맨컨 쪽이 개선이 됐는지 갑자기 값이 잘 들어가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하이닉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걸 설정 안 해도 6000 정도는 충분히 될 텐데, 그 하이닉스 메모리에서 6400 세팅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거의 제가 찾아놓은 값 중에 거의 피타게 들어가는 좋은 값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드릴 거 없고요. 여기 나머지는 건드릴 거 없고, 어차피 지금 램 오버클럭만 다루는 거니까 CPU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또 다룰 거예요. 자, 그리고 CPU는 본 영상은 젠4 모든 모델에 해당됩니다. 다른 모델들도 동일하게 오버클럭 하면 돼요. 꼭 V캐시 모델이 아니더라도. 자,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에 들어갈 건데, 여기서 보면 메모리 서브 타이밍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타이밍 제가 아까 세팅해 놨던 게 있어요. 요 밑에는 지금 삼성 메모리 6000 정도에선 건드릴 게 없습니다. 물론 이런 걸 건드려서 레이턴시를 향상시킬 수도 있어요. 향상이라는 게 엄청 올라간다 그건 아니고요. 좀 더 핏하게 잡아주면서 조금 약간 향상을 꾀하는 뭐 그런 정도. 근데 안 건드리는 게 나을 겁니다. 어차피 이런 거 건드릴 정도로 오버클럭 하실 거면 하이닉스 메모리 사세요. 네. 좀 비싸긴 하지만. 자, 타이밍 한번 설명 들어갈게요. 일단 삼성 메모리 지금 6000 클럭에서 TCL, 그러니까 캐스 레이턴시, 지금 화면상에 빨간 줄 그어져 있는 캐스 레이턴시 타이밍이 1.43V 최대 전압 줬을 때 제 시스템에서는, 제 메모리에서는 6000 클럭에서 타이밍 30이 안 들어갑니다. 자, 제 타이밍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타이밍을 그대로 쓰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오버클럭을 직접 하다 보면 이 값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면은 제 값을 레퍼런스 삼아서 제 레퍼런스 값보다 수율이 더 좋으면 아마 타이밍이 더 조여질 거고, 수율이 저보다 안 좋으면 타이밍이 더 안 조여질 겁니다. 저랑 수율 비슷하시면 제 값 그대로 들어가기도 할 건데요. 근데 모든 시스템이 수율이 다 동일하지 않아요. 수율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칩 제조 공정에 따라서 뭔가 잘 만들어질 때도 있고 안 만들어질 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삼성 메모리는 기본 스펙 지금 4800으로 나왔어요. 6000이 아니라. 그럼 6000에서 오버클럭 다 땡긴 거는 이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수율이 아닙니다. 보증하는 수율이 아닌 거를 쪼여놨으니까 그대로 했을 때 다 똑같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레퍼런스만 하시고 그냥 똑같이 따라하지 마시고 직접 본인 수율에 맞는 값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TCL 타이밍, 캐스 레이턴시 타이밍은 전압이랑 상관관계가 있어요. 내가 전압을 좀 낮은 전압을 쓰겠다고 하면은 이 캐시 레이턴시 값을 더 풀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1.43V에서 TCL 32를 넣으시고요. 나머지 다 오토 하시고 하나씩 하세요. 잠깐만,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나머지 다 오토 하시고요. 오토. 디폴트 값 다 오토겠지,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오토로 하시고 이 TCL만 32로 넣고 부팅 한번 해보세요. 전압은 1.43V 넣고. 그리고 영상 따라 하시기 전에 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매우 기본적인 사항인데,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을 숙지하세요. 메모리 오버클럭 하다가 뻥 나는 경우 진짜 다분 합니다. 그리고 특히 AMD 시스템은요, 이게 이니셜 부팅이라 그래가지고 초기 부팅이 되게 오래 걸려요. 아마 좀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초기 부팅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시모스 클리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멈춘 건가 아니면은 지금 뭔가 계속 돌고 있나, 이런 거를 좀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조금 번거로운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은 꼭 숙지하셔서 내가 이거 좀 지금 먹통이 된 것 같다 싶으면 꼭 시모스 클리어를 해서 바이오스 초기화를 시키셔야 돼요.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찍은 것 중에 램 오버클럭해서 1부부터 한 5분가 6분가 이렇게 한 거 있어요. 그 중에 1부에서 아마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이랑, 또 시모스 클리어하면 여기 값들이 세팅해 놓은 값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바이오스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시모스 클리어한 이후에는 로드 해서 불러오기 하는 거를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CL32를 넣었을 때 부팅이 안 될 수 있어요. 수율이 안 좋으면. 예. 수율이 떨어지면 CL32도 부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1.43V에서요. 전압이랑 상관관계가 있다 그랬고, 더 낮은 전압을 쓰시고 싶으시면 푸세요. 34로. 두 개 단위로. 만약에 32에서 부팅이 안 된다 하면 34로 푸는 겁니다. 부팅이 안 되면 푸는 거예요. 34는 웬만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해보니까 수율이 다르다고 해도 편차가 크진 않을 거예요. 편차가 어차피 반도체 비슷비슷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편차가 있을지언정 그 편차가 크진 않을 거다. 제 생각에는 1.43V에서 34 정도는 다 되지 않을까. 34가 잘 되면 32를 쓰세요. 32도 해보세요. 근데 해서 안 되면 34 쓰시고, 근데 만약에 30이 잘 돼, 그러면 30도 해보는 겁니다. 제 값 기준으로 안 되면 풀고, 되면 조이고, 제 값을 레퍼런스해서
안 되면 풀고 되면 조이고. 30은 안 될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되면은 좋죠. 여기서 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팅하고 나서 TM5 툴로 검증을 돌려보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 TCL 타이밍에 대해서 세팅을 한 이후에 TM5 충분한 부하 상태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키셔서 아까 숫자 보셨죠? 1부터 15까지 숫자가 나와야 돼요. 한 5개 나오는 경우는 앱솔루트 뉴 컴픽이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아무튼 TM5 사용법들은 이제 좀 찾아보세요. 앱솔루트 뉴 컴픽에 대해서 사용법을 좀 찾아보셔서 그걸로 돌려보시고 TCL 같은 경우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 돌려보세요. 더 돌리시면 좋아요. 보통 타이밍 같은 경우 이런 타이밍들 하나하나씩 검증하는데 시간이 제법 걸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짧게 뭐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냥 급하게 할 생각 없이 오래오래 시간 투자해서 공들여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타이밍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팅하고 TM5 돌려놓고 가서 TV 보다 오세요. 이 화면이 보이는 위치에서 저 같은 경우 제 방에서 TM5 돌려놓으면 저기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제 모니터가 보입니다. 그래서 소파에서 가족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이 기회에 방구석에서 이제 컴퓨터만 하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그러다가 에러 나면 에러 났다고 들어가면 됩니다. 가족들이 처음에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할지언정 좀 익숙해지면은 그러려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TCL은 한 20분 정도 돌려보시고 20분에서 30분 넉넉 잡아 30분 정도 그렇게 그 정도 돌려보시면 될 거예요. 보통 수율 한 개에 걸리면은 막 이게 한 40, 50분 돌다가도 에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삼성 메모리에서 32 정도의 그런 문제는 별로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20분에서 30분 정도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RCD 타이밍. RCD 타이밍은 전압이랑 상관관계가 있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RCD 타이밍이 만약에 에러가 난다? 그러면 전압을 더 주면 해결이 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RCD 타이밍 에러 날 때 전압 주라고 하시는 분은 좀 그래요. 전압 주면 에러 날 확률이 늘어납니다. RCD 타이밍은 아주 조금이지만 전압이랑 상관관계가 제로는 아닌데 거의 없어요. 제로라고 하는 거는 전압이 높을수록 RCD가 더 안 들어갑니다. 예, 전압이 높을수록. 근데 1.43V 정도의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요. 1.43V 정도면 뭐. 그럼 RCD는 뭐랑 영향이 있냐? 이거는 리얼타임 시간 기준으로 클럭으로 보통 나눠서 쓰면 돼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또 제가 어딘가에서 한 것 같긴 한데 어디서 했을까요? 제가 설명을 매번 영상 찍을 때마다 같은 설명을 하긴 또 애매해서 예를 들어 타이밍 같은 경우 이 타이밍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 타이밍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램이 물리적으로 특정 동작을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이 정도 시간은 있어야지 이 작업이 끝나. 예를 들어 이 RCD라는 작업이 여기서 요 정도의 딜레이가 필요해요. 요 정도의 딜레이가 필요한데 이걸 수치적으로 디지털로 표현하자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이 프리퀀시라는 게 이 메모리 클럭이 이렇게 파동 치면서 움직이는데 그 파동을 몇 번 파동을 해야 이제 그 정도 딜레이가 되는가에 대해서 표시한 게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6000에서 34랑 5000에서 34랑 뭐가 더 길어요? 5000에서 34가 더 길어요. 왜냐면 클럭이 이 프리퀀시라는 거는 예를 들어 초당 여기 슬래시 s가 있죠. 초당 몇 번이나 움직일 건가에 대한 이렇게 파동이 몇 번이나 파동 칠 것인가에 대한 거라서 1초에 5000번하고 1초에 6000번을 비교를 해보면 한 클럭에 대한 시간은 5000 클럭이 더 짧습니다. 6000보다. 짧대. 5000이 더 길어요. 6000이 더 짧아요. 한 클럭에 대한 시간이.
한 클럭에 대한 시간이 5000이 더 기니까 34 곱하기 더 긴 시간, 더 짧은 시간. 어느 게 더 길어요? 5000이 더 길어요. 같은 34에 대한 타이밍에 5000과 6000 차이는 6000이 더 짧은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클럭이 올라가면요. 클럭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초당 이 타이밍 하나의 타이밍에 대한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RCD 타이밍을 하는데 여기서 요 정도까지가 필요해. 근데 지금 6000에서 34 정도 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충분해. 근데 내가 클럭을 6200으로 올렸어요. 그러자 6200에서 34 타이밍이면 여기까지는 와야 되는데 한 요 정도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요걸 초과하는 만약에 이 램이 여러 수십 수백 수만 수백만 뭐 수억 이렇게 엄청 많은 동작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요걸 삐져나가면 에러가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클럭을 높일 때 타이밍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 시간에 기반으로 하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이 현실 시간에 기반하지 않는 타이밍도 있긴 한데, 네, 이제 대부분 이 TRCD 타이밍은 굉장히 현실 시간과 관련 있는 타이밍으로 클럭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클럭이 높아지면 풀어야 되고요. 클럭이 낮아지면 더 조일 수 있고요. 그 삼성 5600 베이스로 오버클럭 한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성 5600 베이스 램은 이 RCD 타이밍이 굉장히 안 조여지는데 근데 이제 4800 베이스 램의 특징은 RCD 타이밍이 잘 조여집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레이턴시도 잘 나오고 특히 AMD 시스템에서는 이 RCD 값의 영향이 좀 커요. 인텔보다. 그래서 이게 잘 조여지면 성능적인 이점이 있다. 제 시스템 같은 경우 6000에서 34까지 되더라. 34 넣고 만약에 부팅 안 된다. 아, 그리고 RCD랑 RP는 같은 값 쓰세요. 이 다른 값도 뭐 1, 2 정도 차이가 나게끔 들어가긴 하는데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냥 같은 값 쓰세요. 그래서 34로 넣고 했을 때 제 거에선 잘 돌아갔는데 만약에 34 넣고 했는데 부팅도 안 되거나 아니면 TM5 돌릴 때 에러 나시는 분은 36으로 푸세요. 그 다음에 32를 혹시 시도하실 분 계시면 32. 저 32 부팅 됩니다. 제 거에서. 32 시도하실 분은 1시간 이상 돌리세요. 이거 되게 수율 간당간당해요. 32 정도에서. 제 것도 이거 32로 넣고 하면 40분 넘어서 에러 하나 튀어나옵니다. 네. 그 40분이라는 시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램 테스트를 돌릴 때는 그 시간에 비례해서 램이 엄청나게 많은 동작을 반복을 해요. 우리 현실 시간으로 좀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의 정말 수없이 많은 동작을 하는데 그 중에 에러가 튀어나오면 잡히는 건데 그런 모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분 돌렸을 때 램이 동작하는 횟수랑 20분 돌렸을 때 램이 동작하는 횟수는 거의 2배겠죠. 거의 2배일 겁니다. 그게 그러면 10분 돌렸을 때 에러가 하나 나는 거랑 20분 돌렸을 때 에러가 하나 나는 거는 에러 발생 확률에서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40분 돌렸을 때 에러가 난다는 거는 모수를 엄청나게 늘렸는데 그 중에 한 번 에러가 난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걸 무시했을 때 뭐 게임 돌릴 때 크래시 하나라도 나면은 뻗거나 그래요. 뭔가 크리티컬한 동작을 할 때 죽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권장주기 이상 돌리라고 하는 게 그런 램 동작 모수를 충분히 확보하라는 겁니다. 아무튼 32로 테스트 하시는 분은 1시간 이상 돌려보고 되면은 쓰는 거고 안 되면 34로 쓰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뭐 램 전압 더 주거나 뭐 하거나. 모르겠어. 전압을 오히려 빼면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RCD 같은 경우는. 근데 전압을 만약에 뺄 거면 이 TCL 타이밍하고 타협을 봐야 될 거야. 이거를 풀든가 CL을 풀든가 그리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CL 타이밍이 더 효과가 큽니다. 왜냐면 이 전압을 뺀다 해도 이 RCD 타이밍을 많이 조일 수 있지 않아요.
고만고만합니다. 안 될 거 되는 정도.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타이밍 욕심 부릴 거면 하이닉스 램 사세요. 삼성 램은 그냥 가성비로 쓰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넉넉하게 넣고 쓰세요. 넉넉하게 넣고, 뭐 여차하면 제가 넣은 값들에 전부 다 막 두 개씩 푸셔가지고 쓰시면은 되게 쉽게 안정 가능합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자, 그 다음에 T 라스 타이밍은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이거 나중에 지금 만지지 마세요. 지금 만지지 마시고 나중에. 얘도 TRC도 나중에. 이거는 거의 마지막에 할 겁니다. 거의 마지막에. 자, 그러면은 TCL과 RCD와 RP 타이밍을 지금 잡았어요. 여기까지 잡으시면은 XMP 램만큼의 어떤 수확을 보신 겁니다. XMP 램이 3개밖에 안 잡아줘요. 얘까지 잡아주긴 한데 이거 엄청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고, 이 3가지 타이밍을 잡으면 그러면 웬만한 XMP 램 정도 성능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000에 그 삼성 메모리 쓴 유명한 XMP 램이 있어요. 6000에 CL36짜리 메모리입니다. 그거보단 빨라요. 이렇게 오버클럭 한 게. 그냥 삼성 시금치 사가지고 이렇게 오버클럭 했는데 CL36짜리 6000에 CL36짜리 XMP 램보다 속도가 이렇게 하면 더 빠르다. 6000에 CL30보단 느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3개 값만 하면 어찌됐던 XMP 램만큼의 성능은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다른 타이밍들을 더 줘야 되는데, 제가 이 RAS랑 RC를 나중에 하라는 거는 오래 걸려서 그래요. 잡는데 오래 걸려서. 이건 나중에 하시고, RCD는 34 정도면은 34 정도 쓰실 거면 한 20분 돌려보시고요. 근데 32 쓰실 거면 제가 1시간 이상 돌리라고 했어요. 34에서 20분 돌렸는데 에러 나면 36으로 푸시고, 36은 웬만하면 될 것 같아요. 36은 웬만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요거 해보실 겁니다. 이거는 왜 지금 먼저 하냐면 웬만하면 다 되는 값이라 그래요. 이 RRDS의 4, RRDL의 8, 그 다음에 TFAW의 20, 이게 최소값이에요. 기가바이트 보드에서는 보통 AMD가 이렇게 20으로 해놨어요. AMD가 20으로 해놨는데 특정 보드에선 이걸 풀어가지고 16까지 가능한 보드가 있어요. 16이 될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4820은 웬만하면 다 될 겁니다. 4820으로 넣고 TM5 다시 한 10분 정도 돌려보세요. 얘는 20분 돌릴 필요도 없어요. 10분 돌려봐서 에러 나나 안 나나. 에러 안 나면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넥스트로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요거 3개도 클리어. 자, 그 다음에 해보실 게 원래는 다른 분들 저 어디서 뭐 1차 타이밍, 2차 타이밍, 3차 타이밍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타이밍이 1차, 2차, 3차 하면 1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차 하고 그 다음에 3차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어차피 다 조일 거거든요. 어차피 다 조일 거니까 쉬운 거 먼저 하고 어려운 거 나중에 하는 겁니다. 타이밍 몇 개 안 돼요. AMD는 특히. 자,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이거 SCL 타이밍, 리드와 라이트 SCL 타이밍인데 하나씩, 2개 같이 하지 마시고 하나씩. RDRD SCL에 4를 한번 넣어서 해보시고 4가 안되면 6으로 푸세요. 얘는 2는 안 될 겁니다. 2는 안 될 거예요. 4로 해보시고 안되면 6으로 푸는 겁니다. 뭐 5 넣어서 되면 5 쓰셔도 돼요. 이거 홀수값 써도 되는 타이밍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짝수를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램 동작 타이밍 말고 1차 타이밍 있잖아요. 아까 보셨던 TCL, TRCD, TRP 이런 1차 타이밍 말고 이 사이 타이밍이 있어요. 램 사이에서 동작하는 그런 타이밍들. 무슨 소리냐면 A라는 램과 B라는 램이 2개를 꽂고 동작을 시킬 때 A 램이 동작이 끝날 때까지 B 램이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 타이밍이 보통 여기 보시면은 리드 투 리드 턴어라운드 타이밍인데 same dim이 뭐냐면 이 dim이 램이에요.
램 하나. same dim. 얘는 different dim. 이런 dim 간 타이밍, 이 두 개는 dim 간 타이밍. SC는 same chip select에 대한 타이밍입니다. 칩 셀렉트는 소위 말해서 랭크라고 보시면 돼요. 랭크. 뭐 정확히 따지면 랭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상대적으로 저 AMD 시스템에서 랭크라고 보시면 될 거고, 여기서 보시면은 뭐 same 뱅크 그룹 간 타이밍, 뱅크 그룹 간 타이밍이고요. 램에는 딤이 있고요. 제일 큰 단위가 딤이고 딤 밑에 랭크가 있고요. 랭크 밑에 뱅크 그룹이 있고요. 뱅크 그룹 밑에 뱅크가 있습니다. 예. 여기도 보시면 이것도 사이 타이밍인데 same 뱅크 그룹. 얘는 디퍼런트 뱅크 그룹. S가 숏이고 L이 롱인데요. 숏이 디퍼런트예요. same이 아니라. 왜냐면 이건 병렬 처리 생각하시면 돼요. 직렬 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뱅크 그룹 안에서 직렬 처리하는 경우는 앞에 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다른 뱅크 그룹은 앞에 게 끝날 때까지 안 기다리고 다른 뱅크 그룹에 그냥 날려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짧은 거죠. 뭐 이런 타이밍이 사이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 타이밍은 생각보다 에러가 잘 나요. 그래서 오래 안 돌려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RDRD SCL 이런 사이 타이밍은 홀수 값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홀수 별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DDR5에서. 아무튼 4 넣어봐서 2는 안 될 거예요. 2는 안 됩니다. 이거 2도 안 되고 3도 안 될 거예요. 4 넣어보시고, 이런 사이 타이밍은 또 램과 수율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거 그대로 넣었을 때 될 확률이 높은데, 아무튼 4 넣어보시고 안 되면 6으로 푸세요. 안 되면 6으로. 아셨죠? 그리고 나서 TM5를 한 10분 정도 돌려보세요. SCL은 10분이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되면 WR SCL 타이밍이 또 4 넣어보시고, 4에서 에러 난다 한 10분 정도 돌려보시고 에러 난다 하면 6 쓰세요. 6. 그래서 일단은 4. 전 4를 줬고요. 5600 베이스 삼성 램은 이거 제가 6을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4800 베이스 삼성 램은 요거 수율이 좀 되나 봅니다. 4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리고 요런 타이밍도 램 온도랑 영향이 있어요. 저는 스파 쿨링을 해서 온도를 좀 낮춰줬는데, 쿨링이 좀 후달리시는 경우는 요런 타이밍도 좀 풀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예, 그러니까 램 온도 관리 잘 하시고, 못해도 스파 쿨링은 웬만하면 달아주시는 게, 방열판은 지금 전 방열판 안 했거든요. 방열판 하면 또 더 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 4까지 해보시고 안 되면 6으로 푸시고, 그 다음에 RDRD SC가 칩 셀렉트, same 칩 셀렉트인데, 이게 랭크 타이밍이라서 양면 램 쓸 때 조금 안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웬걸 same 칩 셀렉트 1 넣었는데 잘 되네요. 1.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 풀뱅 할 때도 얘 안 조였거든요. 얘는 풀뱅도 그렇고 양면도 그렇고 단면도 그렇고 2개짜리 4개짜리 뭘 쓰던 1이면 된다. 얘랑 1. 이거는 안정화 안 돌려도 될 것 같아요. 그냥 1 넣으세요. 그 다음에 요 SD랑 DD는 좀 나중에 잡을게요. 이거 먼저 잡을 겁니다. WRRD 요것도 1 한번 넣어보세요. 이거는 1 넣고 TM5 돌리세요. 이거는 한 10분 정도? 이것도 한 10분 정도 돌려보시고, 에러가 나면 2로 풀고, 그래도 에러가 나면 4로 풀고, 근데 웬만하면 4 이내에서 될 것 같습니다. 이 값은 1, 2, 3, 4 이내로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DWR 타이밍, 얘는 12보다 더 안 조여질 겁니다. 거의 웬만한 시스템에서 12로 먼저 해보시고 안 되면 14로 푸세요. 12로 해보시고 안 되면 14로. 그러면 얼추 이 정도는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녀석 WTRS 타이밍. S가 아까 디퍼런트 뱅크 그룹이라 그랬죠? L이 세임 뱅크 그룹. 자, 그래서 WTRS 타이밍을 얘는 6보다 낮은 값 하면 부팅은 될 건데요. 쓰지 마세요. 에러 날 겁니다. 6보다 낮은 값 부팅이 될 건데 이거 괜히 욕심 부리면은 다른 거 잡을 때 에러 튀어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6 이하로 줄이지 마시고 6보다 큰 값 쓰세요. 6 해서 안 되면 8로. 예. 요 아래 있는 타이밍들 있잖아요. 이 타이밍들은 제가 엄청 고생해서 잡아놓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만약에 더 작은 값 쓰면은 다른 거 잡을 때 갑자기 에러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잘 되다가 부팅이 안 된다거나 TM5까지 잘 돌아갔는데 갑자기 다른 타이밍 건들다가 보니까 에러가 나거나 부팅이 안 돼. 그래서 다른 타이밍을 원복을 시켰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요 타이밍들 건드리면 그런 증상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애를 먹었는데 이거 지금 제가 엄청 고생해서 잘 되게 맞춰놓은 값이니까 이거보다 낮은 값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예, 그래서 WTRS 타이밍은 6 이하로 줄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WTRL 타이밍도 이거 16도 부팅 될 겁니다. 이거 16 부팅 되고요. 이거 4 부팅 되고요. 얘도 4 부팅 되고 그래요. 얘도 막 4 이런 거 부팅 됩니다. 근데 쓰지 마세요. 다른 데서 문제 생겨요. 다른 거 돌릴 때. 그러니까 얘도 6 해보고 안 되면 8로 푸시고 되면 그냥 6 쓰세요. 예,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18 쓰시고 되면 그냥 18 쓰시고 안 되면 20으로 푸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는 얼마나 돌리냐? 얘네는 한 20분 정도 하나당 20분씩 돌리세요. 하나당 20분씩. 20분 정도 돌려서 에러 안 나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SD랑 DD 타이밍 잡아야 되는데 이거 손 많이 갔거든요. 진짜 많이 갔어요. 웬만하면 6 쓰세요. 이거 4가 부팅이 돼서 손이 많이 간 겁니다. 4가 부팅이 돼서 욕심내다가 부팅이 되고 TM5 돌렸는데 에러가 안 나요. 근데 다른 거 작업을 하다가 뭔가 안 돼. 뭐가 문제일까 하고 다시 다른 타이밍을 다 까보는데 얘네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SD 타이밍하고 DD 타이밍은 6보다 낮은 값 쓰지 마세요. 여기 얘도 6보다 낮은 값 쓰지 마시고 근데 6 넣었을 때 안 되면은 8로 푸시고 근데 웬만하면 될 거예요. 에러 안 날 거예요. 6에서 얘도 제가 4를 해봤는데 만약에 4에서 조금 시스템이 이상하다면 얘도 6 쓰세요. 그냥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요 타이밍 조리는데 그 제가 웬만하면 타이밍들을 중요한 타이밍이 아니면 좀 그런 거 있어요. 기회비용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 타이밍에다가 이 타이밍을 한두 개 조이는데 들어가는 공수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노력 대비 레이턴시가 잘 나올까요? 별 차이 없어요. 이거 6을 쓰든 4를 쓰든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이 타이밍들 충분하게 풀어서 쓰세요. 6 정도. 6보다 더 큰 값 쓰셔도 되고 레이턴시 차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크게 안 날 겁니다. 레이턴시는 보통 요 1차 타이밍하고 RFC 타이밍하고 REF 타이밍 요렇게만 잘 조여놔도 되게 잘 나와요. 요거 3개는 하시고 요건 쉬우면서도 중요한 타이밍이라 요 3개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은 요 밑에는 다 지금 하는 겁니다. SD, DD 타이밍은 얘네 있잖아요. 그냥 대충 돌려도 잘 돌아갈 거예요. 근데 너무 조이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몇 분은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기 뭐하는데 그래도 예의상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돌려보세요. 근데 이제 돌려서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이 영상이 생각보다 늦게 올라가는데 얘네가 문제였어. 얘네 때문에 그래요. 얘네 때문에. 안 그랬으면 진작에 올라갔을 거야. 7800X3D 출시하기 전에 7950X3D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7800X3D로 넘어와서 마무리 지었으니 얘네가 문제여가지고 오래 걸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돌아와서
저는 1차 타이밍이랑 얘를 거의 세트로 묶어요. 얘랑 얘랑 두 개. 요 RTP랑 WR 타이밍이 램의 동작과 관련된 타이밍입니다. 사이 타이밍이 아니라 뭐냐면 RTP 타이밍은 프리차지라고 하는데 뭔가 먼저 채우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그게 아니라 이 프리차지라는 것도 RP 하기 전에 프리차지를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RCD 타이밍을 하면은 이 라스 액티브에서 캐스 리드 딜레이 타이밍이라고, 이건 읽기에 관련된 타이밍인데, 물론 AMD에는 이거 쓰기 타이밍도 RCD로 봐요. 근데 별로 의미 있는 타이밍은 아니고, 쓰기 쪽에선 보통 램 동작할 때 제일 먼저 실행되는 타이밍이 얘예요. 얘 RCD 타이밍이 왜 제일 먼저 실행되냐면, 램에 대한 정보는 셀로 다이렉트로 컨택이 되지 않습니다. 빌려와요. 서랍 같은 개념인데, 뱅크에 센스 앰플리파이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서랍을 여는 행위예요. 책장에 있는 서랍을 열고 필요한 데이터를 막 꺼내보고 꺼내서 막 읽어요. 다 읽었어. 여기 있는 거 지금 필요한 데이터 없어. 그러면 다시 넣어놓고 서랍 문을 닫아요. 서랍 문을 여는 행위가 RCD고 서랍 문을 닫는 행위가 RTP입니다. 그리고 서랍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보는 게 캐스 레이턴시예요. RCD는 셀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센서 앰플리파이어에 거기다 담는 게 담는 데 걸리는 시간. 센서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전압을 흘려요. 거기다 전압을 흘려서 거기 셀에 대한 전압으로 거기에다 이제 01010 특정 기준치가 넘어가면 1이고 안 넘어가면 0이고, 이런 식으로 RCD에다 센서 앰플리파이어에 쓰는 게 RCD고,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 큐 쪽으로 통신하는 게 캐스 레이턴시예요. 통신하는 속도가. 그리고 통신이 끝났을 때 거기다 이제 쓸 필요가 없다 하고 이제 이 로우를 닫을 때, 로우라고 하면 센서 앰플리파이어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닫을 때 필요한 게 닫고 나서 이제 그걸 다시 셀에다가 복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별 의미 없긴 한데 읽기 쪽에서는 그 시간이 RTP. 근데 일단 삼성 메모리에서 얘가 10이 부팅이 되긴 하는데, 이것도 12보다 낮은 값 쓰지 마세요. 괜히 10 썼다가 이것도 딴 데서 문제 생기더라고. 이게 10 부팅이 되긴 되는데, 아니면은 10 쓰고 싶으신 분은 이거 10 넣고서 1시간 돌려보세요. 1시간 동안 에러 안 나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 40분 돌리다 에러 나고 그러거든요. 10을 주면. 그러니까 얘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12로 쓰시고, 만약에 12도 안 된다 그러면 14로 늘리세요. 예. 그러니까 12보다 낮을 값 쓰실 거면 이 타이밍만 하나 세팅해 놓고 1시간 이상 돌리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TRTP가 끝나고 나서 센스 앰플리파이어를 비워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값을 썼는데 이 쓴 데이터를 나 이제 다 썼어 하고 서랍을 닫았어. 쭉 닫았어. 닫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제 막 뭔가 책상이 어지러워져 있는 거야. 뭐라 그래? 책상이라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를 정리하는 게 RP 타이밍입니다. 이 RP가 로우 프리차지라고 불러요. 다음에 센서 앰플리파이어를 비워놔야 다시 RCD를 할 거 아니에요. RCD 새로운 값이 갖고 와서 다시 RCD에 01010101 이렇게 박아 넣으려면은 센서 앰플리파이어를 평탄화 시켜 놔야 되는데, 그거를 거기에 이제 전압을 흘려 넣어 가지고 값을 맞춥니다. 그걸 프리차지라고. 그래서 센서 앰플리파이어 RCD가 시작하기 전에 프리차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RTP는 셀로 돌려보내고 나서 센서 앰플리파이어를 비우는 게 RP 타이밍. 그래서 DDR4 때부터 그랬지만 RP랑 RTP는 동시 동작이 가능한 것 같아요. 추정하기로는.
아무튼 12 정도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읽기 쪽에서는 RTP인데요. 쓰기 쪽에서 RTP에 해당하는 작업은 WR이에요. WR. Write Recovery라고. 여긴 Recovery라는 표현을 썼는데, 쓰기는 쓰기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건 RCD가 아니에요. 쓰기 명령어가 날라오면은 명령어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얘네 CPU에서 나 쓸 거야 하고 램한테 act라는 걸 보내요. act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CPU에서 act에 대한 값이 램에 등록되기도 전에 데이터를 막 보냅니다. 이제 쓰라고 데이터를 막 보내요. 이제 램에서는 이 act를 받으면은 이제 데이터 큐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온 값들을 센서 앰플리파이어에 씁니다. 이제 위에다가 그래서 이게 CPU로부터 데이터 큐를 통해서 램까지 도달하는 게 CWL 타이밍이고, 보통 CL 타이밍, 캐스 레이턴시 타이밍 마이너스 2 값을 써요. 보통 마이너스 2. 그래서 갖고 온 값이 다시 이제 센서 앰플리파이어에 막 등록되고 나서 이제 다 썼어. 여기다 라이팅을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했으면은 서랍을 닫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막 낙서한 종이를, 낙서라기보다 필기한 종이를 서랍에 이제 넣어놓고 서랍 문을 딱 닫는 동작이 WRE입니다. 서랍 안에는 이제 셀이 있어요. 그래서 셀에다가 이 WR이 왜 리커버리냐면, 셀에다가 이제 내가 쓴 값을 거기다가 복구라 그래야 되나? 그 셀에다가 내가 센서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값을 가지고 셀과 동기화를 시키는, 여기서 특정 전압을 줘가지고 이 센서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값하고 이제 곱하기 현상을 시켜가지고 이게 기준치가 넘어가면 1, 떨어지면 0, 이런 식으로 해서 셀에다가 저장시킵니다. 그게 WR 타이밍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WR 타이밍 DDR5 되게 오래 걸리고요. 근데 48이 최소값입니다. 46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48 넣고 해보세요. 얘는 48 넣고 해보시고 안 되면 2개씩 올리세요. 근데 얘도 애매한 게, 얘도 한 30분은 돌려보셔야 될 것 같아. 이게 하이닉스 램에서는 좀 많이 돌려야 됐거든요. 근데 삼성 램에서는 지금 5600 베이스도 그렇고 4800 베이스도 그렇고 얘가 지금 48이 들어가는데, 아마 오래 돌려보세요. 48보다 더 낮은 값을 만약에 쓸 수 있다면 더 줄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48 그러면은 얘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램 동작 타이밍에서는 TRAS랑 TRC만 남았는데, TRC는 간단하게 그냥 요 두 개 더한 값 쓰면 됩니다. TRP 더하기 TRAS. 이제 요 두 개는 세트로 갈 거예요. 이 TRAS를 마지막에 거의 후반부에 하는 이유는, 이거가 뭐랄까, 값이 큰데 부팅은, 이 오래 걸리는 타이밍들 특징이 부팅은 돼요. 부팅은 잘 되는데 에러가 나. 오래 돌렸을 때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다른 타이밍 다 쉬운 타이밍 먼저 잡고 오래 돌려야 되는 타이밍은 나중에 오래오래. 66 정도로 제가 썼는데요. 이거 조금이라도 조면 에러 날 수도 있고, 수율 모자르면 66도 에러 날 수 있어요. 1시간 이상 돌리세요. 이거 1시간 이상. 1시간 돌렸을 때 에러 난 적도 있어요. 1시간 몇 분 정도 돌렸더라. 1시간 넘어가니까 에러 튀어나오고. 저 이거 주말 내내 요것만 잡고 있었어요. 이 두 개. 그래서 일단 66부터 시작해보시고, 이거보다 조이시면 진짜 막 오래 돌리셔야 됩니다. 안정화 툴. 66부터 시도해보시고, 66으로 할 때 TRC는 66 더하기 34 해서 요 두 개 더한 거 100. 제 64 주면 에러 나더라고요. 66으로 해보시고, 66으로 했는데 에러 난다. 그럼 68로 올리면서 얘는 102. 그 다음에 뭐 70 하면서
104. 이거는 34일 경우, 얘가 34가 아니라 36이면 여기서 플러스 2 하는 거겠죠? 산수입니다. 산수. A 더하기 B는 C. 그렇게 해서 이 두 값은 1시간 넘게 돌려보세요. 1시간 동안 이상 없나? 최소 1시간입니다. 2시간 돌리면 더 좋고요. 그렇게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얘네보다 오히려 얘가 더 쉬운데 780을 썼어요. 780. 780 썼는데 750을 주면 얘는 30 단위로 조절하면 됩니다. 30. 정확히 10 나노세컨드 단위로 제가 이제 움직이게 하는데요. 물론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10 나노세컨드 30보다 더 낮은 값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10 나노세컨드 단위로 움직이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낮은 값은 750 부팅이 안 될 수 있어요. 750 부팅이 안 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고 에러 나면, 만약에 부팅되면 TM5 돌려보시고 에러 안 나면 720, 이건 안 될걸?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아. 아무튼 780이 만약에 안 되면, 780도 잘 안 되면 이제 810. 이 RFC는 온도가 높을 경우에 낮은 값이 잘 안 들어가요. 예, 낮은 값 잘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810도 잘 안 되면 840, 870, 이렇게 30 단위로 늘리시면 됩니다. 보통 그 SFF 같은 그런 작은 시스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램의 온도가 되게 높을 수 있어요. 안에 케이스, 인케이스 상황에서 그 CPU 열기가 램까지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되게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값을 막 늘려야 돼요. 이 RFC 값을 30씩 늘려보세요. 얘네 두 개는 지금 DDR5에서 큰 영향을, AMD 젠4에서는 큰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오토 놓으세요. 대세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오토 주시고, 그럼 거의 다 했어요. 요거 하나 남았어. 요건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거를 65,535가 최대값이에요. 6536 안됩니다. 6535 이게 최대값인데, 6535 넣고 돌려보세요. 에러 나나 안 나나. 에러 나면 풀어야 돼요. 이 REF 값은 그 램 온도랑 그 다음에 램 수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램 온도랑 램 수율. 램 온도가 뜨거워, 스파클링을 안 했어요, 혹은 방열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얘가 생각보다 잘 안 조여질 수 있고, 근데 내가 이거 되게 안 조여져. 근데 내가 방열판을 달거나 스파클링을 했어. 그러면 좀 더 조여질 수도 있습니다. 조여진다기보다 푸는 거죠. 얘는 반대예요. 얘는 높은 값이면 좋은 겁니다. 낮은 값이 좋은 게 아니라 얘는 높은 값이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보통 이 램이 RFC라는 게 그 리프레시라 그래가지고, 램은 그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셀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가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셀에 전압을 주면요, 전압이 예를 들어 물통에 물이 차 있는 것처럼 전압이 꽉 찼다가 여기 밑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쫄쫄쫄쫄 새나가. 구멍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절반 이상이면 얘가 1이에요. 절반 이상이면 1이고 절반 이하면 0인데, 절반 이상 차 있었는데 점점 줄어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면 얘가 원래 1이어야 되는데 0으로 값이 바뀌죠. 그거 바뀌지 말라고 0.5 정도를 계속 쌓아주는 겁니다. 이 리플래시라는 게 0.5로 쌓아줘가지고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위로. 그거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RFC 리프레시 동작인데,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은 이 리프레시 자체가 이 전체 셀에 대해서 이 전압을 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런데 이 RFC가 그러면 이 타이밍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RFC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거를 좀 금방 끝내면 램 속도가 좋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RFC 타이밍을 잘 조여놓으면 레이턴시가 좋아져요. 이 RFC 타이밍, 레이턴시 영향이 큰 타이밍입니다. 근데 이 RFC가 주기적으로 제가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주기적으로 이게 전압이 쭉쭉쭉쭉 떨어지기 전에, 이 임계점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갱신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 주기에 대한 그 갱신 주기에 대한 타이밍이 얘입니다. 램이 온도가 높으면은 더 잘 떨어져요. 이 구멍이 커진다고 봐야 되나? 근데 램이 이제 온도가 낮으면은 구멍이 작고, 그래서 온도랑 영향이 크고요. 이 REF 주기라는 건, 주기라는 말은 주기가 길어지면,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 지난 이후에 현실 시간 타이밍이에요. 얘도 현실 시간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리플래시를 여기서 한번 요 정도 리프레시를 했어요.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기다렸다 리플래시를 이렇게 했어.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기다렸다 리플래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3주기가 걸렸고 RFC는 3번 돌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램이 좀 잘 버텨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기다려서 리플래시를 한번 요 정도 하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리플래시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 이 램은 RFC 동작을 몇 번 했어요? 이 780 타이밍을 몇 번 소진했어요? 2번 소진했어요. 780 타이밍을 2번 소진해서 1560만큼 타이밍을 소진했어. 이 타이밍, 이 RFC 하는 도중에는 램이 아무 동작도 못해요. 근데 이걸 3번 한 경우는 3824니까 2380 아니 2340 그러면은 엄청 많은 타이밍을 소진했잖아요. 예를 들어 1.5배 더 소진한 거네. 1.5배. 그만큼 레이턴시가 차이가 날 겁니다. 이걸 2번 한 거랑 3번 한 거의 차이는, 아이고, 2번 한 거와 3번 한 거의 차이는 그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RFC 값이 길면 길수록 리플래시를 덜 해요. 이 램이 그래서 이 RFC 값이 낮으면은 이 셀에 있는 전류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리플래시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깝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을 키워준다는 거는 이게 좀 더 버틸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값을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뭐에 영향이 있다고요? 온도랑 그다음에 이제 이 구멍이 얼마나 큰지는 이 램 수율하고 또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온도가 낮아도 이 구멍이 원래 큰 애는 이게 값이 되게 안 들어가. 근데 일단 우리는 최대값이 65,535고 인텔 시스템에서 이미 많은 샘플이 있기 때문에 이 RFC 최대 26만까지 버티는 램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65,535가 그렇게 큰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65,535부터 시도를 할 거예요. 최대값부터. 최대값 넣고 시도를 하는데 에러가 난다. 에러 날 수 있어요. 이 리프레시라는 거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이게 요 정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 실행하고, 또 요 정도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한 번 실행하고, 이런 이 리플래시 동작 자체가 이 한 번 동작을 실행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특히 REF 값이 클수록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모수가 길려면 어때요? 램 동작 같은 경우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수십, 수백, 수만, 수천만, 뭐 수억, 수십억 뭐 이렇게 동작을 하지만 되게 짧은 시간 동안 REF 타이밍은 그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동작하지 않아. RFC도 마찬가지고 REF 타이밍이 길수록 RFC가 이게 검증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얘를 잡기 전에 얘를 먼저 잡은 겁니다. 얘를 먼저 잡고, 그리고 나서 이 REF 타이밍, 이게 마지막으로 이 타이밍을 세팅해 놓고 계속 켜두라는 거예요. 계속 켜둡니다. 4시간 반 동안. 저 같은 경우 64기가면 4시간 반 동안. 그래서 65,535를 먼저 세팅을 해보고, 만약에 돌리다가 에러가 난다. 에러가 나면 반타작 하세요. 이걸 며칠 써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이 와요. 그럼 제가 답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온도가 몇인지도 모르고 수율이 몇인지도 몰라요. 그럼 본인 시스템에 맞는 타이밍은 본인이 잡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잡냐? 그럼 제가 항상 답변한 게 이렇게 답변해요. 에러가 안 나는 가장 큰 값을 쓰세요. 그럼 에러가 안 나는 가장 큰 값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어떻게 찾으면 좋겠어요? 이거 65,535 에러 나니까 65,534로 쓸 거예요. 또 에러 나면 65,533. 이거 65,535번을 반복할 겁니까? 안 돼. 그거 좀 무리수잖아요. 그건 좀 더 빨리 찾아야지. 원하는 값을 빨리 찾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서칭 알고리즘인데 예, 이거는 컴퓨터학과 예, 컴퓨터학과의 자료 구조 뭐 이런 거 들으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이진트리 절반 반타작 하는 거예요. 반타작. 65,535가 만약에 에러 나면 3만으로 줄여버려. 3만으로. 3만으로 해서 돌려봤을 때 에러 나면 15,000. 15,000에서 에러 나면은 근데 얘가 오토에서 한 만 얼마 쓰거든요. 오토에서 만 얼마 쓰는데 7,500? 아 근데 좀 뭐라 그럴까? 그런 건 있어요. 시스템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FF 같은 엄청 소형 시스템에서 엄청 발열이 높을 때 얘가 디폴트로 아마 부팅 시키면 6천에서 한 11,000 얼마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이거조차 안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발열이 높아서. 그런 경우는 막 TCL 이 타이밍 요거 잡을 때부터 에러가 날 걸? 요거 잡을 때부터 에러가 나는데 CL 타이밍 탓인가 하고 타이밍 풀어보고 타이밍이 느려지면 램 온도가 떨어져요. 램 온도가 떨어지면 램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안 나서 TCL 잡고 있는데 32에서는 에러 나네. 뭐 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인은 얘. 아무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시스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반타작씩 계속 내려보고. 근데 만약에 내가 65,535에서 에러가 나서 3만으로 늘렸는데 또 에러가 나서 15,000으로 떨어졌는데 에러가 안 나. 에러가 안 나면 그러면 여기서 다 7,500 정도 더해가지고 2,250 아니 22,500 이거 돌려봐서 이것도 에러가 안 나면은 그럼 22,500에서 3만 사이 값도 하나 선정해서 테스트 해보고 그렇게 해서 에러 안 나는 가장 높은 값 대충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6535에서 에러 났는데 3만 하면 에러가 안 난다. 그러면은 지금 35,000을 깠죠. 그럼 여기서 한 18,000 정도 더해서 38,000 정도 줘보고 48,000에서 또 되면은 그러면은 값이 한 17,000 정도 차이 나니까 여기 한 8,000 정도 더해서 56,000 정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큰 값을 찾아가 보세요. 가장 큰 값을 찾아서 뭐 미세하게 이 타이밍이 뭐 한 몇십 몇백 이 정도는 크게 대세에 지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6535부터 시도해 보시고 이 가능한 가장 큰 값을 찾아가시는 긴 여정을 예, 이것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65,535는 안 되는데 3만 넣었을 때 돼요. 3만 가지고 TM5 켜놓고 출근했다가 퇴근했어. 4시간 반 동안 돌았는데 잘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 48,000 해. 그러고 나서 켜놓고 뭐 한숨 자고 일어나. 근데 잘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그럼 5,600 해놔. 그리고 또 출근해. 퇴근하고 보니까 5,600이 잘 돌아가 있어. 이게 오래 걸리죠. 잘 되면 오래 걸려요. 안 되면은 금방 끝나지만. 예. 잘 되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운 좋게 6535가 되면은 가장 베스트예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쿨링을 신경 쓰셔서 그냥 6535 값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잡으면 이제 타이밍 다 잡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 타이밍보다 정말 비정상적으로 타이밍이 안 들어간다.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CL 타이밍 32 줬는데 자기는 한 36 정도 들어간다. 저랑 값 차이가 되게 크게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해보세요. 요거 요거 안 하신 분들은 요거 해보세요. 요거 그 삼성 메모리의 6000 클럭 정도의 어 저런 타이밍 조이는 것도 이런 메모리 컨트롤러 쪽에서 어느 정도 안 받쳐주면은
조금 후달린다 그래야 되나요? 맨컨이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맨컨이 좋으면 이것도 그냥 오토 넣고 써도 돼요. 이 VSOC 전압이 높으면 또 레이턴시가 떨어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얘는 VSOC를 얼마 안 주고 쓰면 좋겠는데, 근데 맨컨이 후달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제가 볼 때 이거 오토 넣고 타이밍까지 잘 조여지고 이런 맨컨이 이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한 50%, 50%.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쓰세요. 이거 속 편하게 이렇게. 우리는 속 편하려고 가성비로 삼성 램을 선택한 거지, 그쵸? 안 그랬으면 하이닉스 램을 사야죠. 하이닉스 램도 M다이는 꽤 저렴한 편입니다. M다이도 가성비 좋을 거예요. AMD 시스템에서는. 근데 어쨌든 삼성 램 32기가 특히 삼성이 저렴하니까 삼성 램으로 64기가 오버클럭을 해봤고, 그러면 여기서 나는 32기가 램이 4개예요, 풀뱅크예요 하시는 분 계실 건데, 그것도 해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램을 못 구했습니다 아직. 자, 아무래도 부품들을 내돈내산으로 어느 정도 제가 구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램을 그냥 막 사서 하면은 손해가 커요. 없는 범위 내에서 구해서 하는 거예요, 요령껏.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일단 구하고 있긴 하는데 요새 최근에 램 값이 올라가지고 매물도 없고요. 매물도 제가 주기적으로 찾아보는데 램 값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해지는 대로 128기가 테스트를 해드릴 겁니다. 128기가를 구해지는 대로. 128기가는 TM5 돌리면은 8시간쯤 돌아갈 것 같아. 와, 그거 어떻게 하지? 아무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 잘 하시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젠4에서는 레이턴시 자체가 하이닉스 메모리 쓴 거보다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삼성 쓰셔도 가성비 좋죠. 가성비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컴퓨터 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다를 되게 많이 떨었네. 1시간이 넘었네요. 뭐 한 것도 없는데.